노동상권이 보장되면서도 기업도 또 안심하고 기업을 할 수 있는 노사가 상생하는 네,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님 전화로 연결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지금 청문회 중에 나왔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청문회 진행 중에 있는데 잠깐 지금 오마이 TV를 예, 위해서 예, 자리를 지금 비우신 거죠? 예, 오마이 TV 시청자들을 이 상황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일단 예, 예. 지금 현장 모습을 저희가 계속 생중계를 해 드리고는 있는데 아, 그런가요? 예, 예, 뉴스로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라든지 손배 가압류 희생자 유족이라든지 고 양이동 씨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 없이는 질의를 못 하겠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저는 최소한 우리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포함해서 순배 가압류 희생 유가족 뭐 이런 분들한테 사과로 시작을 하기를 바랬는데 예. 사과는커녕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당당함 이런 거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좀 아프고요, 무겁고 분노를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당당하면서 분노까지 자아일으키는 그런 발언들을 했다. 예, 예, 예. 예,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이런 얘기도 덧붙였더라고요. 박근혜 탄핵은 잘못됐다. 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 음. 이런 발언은 어떻게 하다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박근혜 탄핵 관련된 역사적 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평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확실한 내 입장을 가지고 있다, 견지한다. 이런 소신을 밝힌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오도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 발언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역사관 자체도 문제고요. 그러면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니까 사실 노동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동관 중요하죠. 예, 노동관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노동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분배 가압류 관련해서 이게 특효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쌍용 자동차라든지 뭐 한진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노조 활동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손배 가압류 네네. 이 부분이었는데 이걸 특효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노동권들을 인정 안 하고 그리고 전형적인 기업적 마인드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반노동적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노동적 역사 인식을 예, 갖고 예. 그리고 있다. 노동관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 민주당 네. 의원들은 내부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그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명확성을 다 엎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뭐 노란봉투법이 이게 현실화될 때는 그야말로 기업이 무너지고 음. 그리고 내국의 좋은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오지 않을 네네. 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노동 현장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친기업적 소위 말하는 기업 플랜리지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는 그 인식의 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예. 노사가 모두 행복한 현장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그야말로 사만 있고 노는 없고 네. 이런 인식들을 보면서 시대 정신에 맞는 건지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관도 문제이고 친기업적인 노동관도 문제이다. 노사가 모두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사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그 능력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이제 왜냐하면 능력적인 부분은 우리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던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 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문수 후보자가요. 이때 당시에 위원장으로 활동할 때도 실적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사노위가 우리 그 노동부 장관 업무와 연결성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사노위 때 업적을 보면 실적을 보면 우리 노동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음. 그리고 나름대로 그 능력이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증거가 되는데 김문수 위원장 외에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이 12명이었는데 한 사람당 제가 알기에는 약 8.3건의 합의를 이뤄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김문수 위원장 때는 단 2건이었고요. 이 2건도 선언성 2건이었기 때문에 크게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김문수의 객관적 능력, 업적 이런 것들은 다 경사노위 때 드러났다. 그리고 한노위를 6년 동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때 노동법안 대표 발의한 것도 하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노위원장이나 또 한노위 때 그 나름대로 스토리를 보면 노동부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실력 그리고 그 방향성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제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 분야 관련 법안도 단 한 건도 발의한 적이 없었다. 없었다. 예. 예, 그리고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활동할 때도 실적이 별 볼 일 없었다. 이런 능력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막말 논란도 워낙 이게 문제되는 발언을 많이 해서 말이죠. 공직자에 과연 이 적합한 사람인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뭐 쭉쭉빵빵 발언이라든지 청년들이 개만 사랑하고 애를 안 낳는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 막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48년을 8.15 건국일로 본다든지 네네. 전형적인 뉴라이트 발언에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청년들이 개만 사랑하고 애를 네. 안 낳는다. 이거는 예를 들면 MZ 세대나 2030 세대에 대한 전형적인 이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 발언하는 이 김문수 후보를 보면서 이런 분이 어떻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될 수 있냐. 저는 장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공감 그리고 또 네. 소통 그리고 그걸 통해서 큰 틀의 방향성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갖고 있는 감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역시 노출됐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끝으로 김문수 후보자의 거취 이제 들어가셔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걸 여쭤봐야겠어요. 끝으로 거취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나 김영석 우리 독립기념관장. 독립비정관장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네, 가져가잖아요. 임명을 강행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과 역사관을 같이 하고 그리고 본인의 큰 틀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문수 장관 후보자는 적어도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의 아바타다. 뭐 이런 입장에서 냉정하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지명을 할 겁니다. 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결국 우리는 노동자 입장에서 그리고 균형적 입장에서 민주당 포함해서 범야권에서 제대로 상임위에서 윤석열 정권 그리고 윤석열 정권 아바타인 윤석열 아바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싸울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대단히 가슴 아프고 자괴감을 느낍니다. 만약에 앞으로 임명이 강행되면 그러면 어떻게 싸우실 계획이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역사관, 잘못된 노동관 관련해서 우리가 제대로 짚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국회에서 다수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라든지 그리고 예산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 그게 저희들이 주어진 시대적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역할하실 때 오마이TV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 스튜디오에도 바쁘시겠지만 꼭 좀 나와 주셔서 이야기 좀 직접 전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우리 청문회 예. 중에서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네, 그래도 오마이TV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현실들을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오마이TV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오마이TV 여러분 이런 역사적 사실들 이런 현장에서 윤석열 정권이 갖고 있는 실체 그리고 그 속에서 김문수 후보자가 갖고 있는 본질 속에서 그래도 우리 그 국회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범야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생중계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회 환노위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역사관이라든지 노동관, 능력면, 공감 소통면에 있어서 다 낙제점이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되겠죠. 그러면 또 저희는 그거를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하고 관련 소식들을 뉴스 호로록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 3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